준비 좀 했나? 준비야 뭐옛 추억을 꼭 씹는 거죠 뭐. 네, 만약에 그 임용을 준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못 돌아가죠. 왜 못 돌아가? 정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많이. 내 구호 하나 이 부산 그거 봤어. 남자. 봤어. 이거예요? 오케이 그 부산 남자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액션 구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좀 해봐. 오케이 부산 남자!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가장 좋아하고 또 저와 함께 임용 준비를 했던 우리 동생이자 또 동료인 선생님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의 한구석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같이 준비를 했지만 형인 제가 먼저 되고 우리 동생인 성빈이가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임용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설득을 했고 혹시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셔서 마음에 멘탈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성빈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하구 쪽에 있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합격한 지 몇 년 차? 하면 몇 년 차 교사입니까? 올해로 3년차 교사입니다. 임용 준비를 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죠. 예,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횟수로 치면 6년? 6년 정도 했어요. 자랑은 아닌데. 예, 6년을 했는데 계속되는 이 불합격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었는데 계속 떨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현실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원래 임용에 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일단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 그때쯤에 새열간이라는 영화 새열간이 그 영화를 네. 3학년 말 때쯤일 겁니다. 막 그때쯤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왜 제가 사범대에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기 고민, 자아 성찰하게 되는 시기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때 시기에는 임용을 치겠다는 생각을 조금 접었었고 제가 조금 관심 있어 했었던 해양 레포츠, 뭐 물리치료, 병원 쪽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면서 현실과 조금 부딪히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제가 4분대 졸업생이기 때문에 제가 스펙으로나마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준비된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엄청 많았다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는 백투더 임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 사범대를 가게 되었고 처음에 왜 이 꿈을 가지게 되는지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랑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래 하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업을 삼는다면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요 생각 때문에 이제 임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임용을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한테 제가 겪어왔던 그런 제가 살면서 경험, 삶의 경험. 그렇죠. 경험 이런 것들 이런 청소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고 그 시기 때 뭔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되고 싶다는 제가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범대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사범대를 졸업하고 난 뒤에 다른 분야로 이렇게 취업하기가 사실 좀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백투더 임용이라고 해서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다른 영역에 진출하다 보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임용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임용 준비를 6년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든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그 6년이란 과정을 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힘든 순간은 매번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은 매번? 매 순간. 예. 매일매일. 내가 이 시험과 안 맞나? 나는 교사라는 꿈을 내랑은 안 맞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6번의 시험 중에서 5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1차에서 제가 다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자 발표나 합격자 발표나 이제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네. 1차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아. 그 멘트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차라리 내가 오전 10점 차이로 떨어지면 진짜 아 그래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가 많이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항상 떨어질 때마다 그렇죠. 1점 차 미만 그다음에 소수점 차이로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에서 도대체 1점도 안 되는 그 차이로 떨어지는데 솔직히 욕먹습니다. 아. 욕먹고 0점 몇 점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는 이게 자꾸 머리가 쥐어뜯게 되더라고요. 약간 열받고 이 짜증나고 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빨리 받아들이고 제가 실패 원인 교수 찾았어요. 그래서 실패 원인 찾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객관적으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네네. 이 시험에서 왜 점수가 좀 낮았는지 네네. 어떤 파트의 문제가 틀렸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했다 이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성빈이를 보면서 정말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 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실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딱 나면 실기 준비를 했던 사람 중에 절반이 쫙 빠집니다. 왜? 떨어졌으니까 이제 실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의 발표가 떨어져도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 형들이 붙었으면 항상 실기를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선배들 운동 파트너가 되어주고 매일 같이 올라와서 실기 준비를 같이 했습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험에 계속 응할 거고 제가 꾸준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앞서서 밟고 있을 선배, 형님, 누나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교직에서 결국에 또 만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같이 노력해왔던 거를 저도 당연히 노력했겠지만 이분들 노력한 과정도 저도 솔직히 반대편에서 좀 보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눈물 겪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아실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파이팅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었고 계속 이제 참여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실기 준비를 하고 딱 하루를 마무리하고 실기장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파이팅 외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네. 6년이라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만해라. 네. 이제 그만해라 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만해라고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저를 비롯해가지고 네. 임용 치시는 분들 주변 지인들 가족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엄청 응원해 주실 겁니다. 네. 응원해 주실 거고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한 1년 3년 차까지는 응원하고 이러다가 살 때부터는 약간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한숨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차마 이제 욕은 하지 못하겠지만 같이 이제 그냥 소파에 앉았기만 해도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저한테 대했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랑의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이제 공부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별말도 말씀을 안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그 합격자 발표 날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생 들으려고 다 들어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아는데 계속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힘든 일보다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건 맞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이거 가지고 올인하고 5년, 10년 이렇게 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래 갖고 아버지에게 다시 한다라고 다시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막 했었고. 맞습니다. 네. 제가 시험 치는 그 6년 동안에 한 번은 아버지한테 편지도 썼었어요. 네, 그렇죠. 편지를 쓴 이유가 임용이나 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전달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제 마음 온전히 전해드린 거죠. 근데
자식에게나 그 부모는 없다 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공부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맞죠. 네,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이제 공부 끄트머리쯤에 저도 이거를 좀 느끼게 되었고 가족들 다 같이 노력하고 인고의 그런 시간들을 같이 그렇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합격 발표 날에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예, 그날 혹시 기억이 납니까? 2년 전. 기억나죠. 확실히 예, 기억나죠. 딱 최종 합격 발표되고 아버지께 뭐 전화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직접? 아, 그때 집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아, 같이, 그럼 같이 집에 확인했습니까? 최종 네. 합격자를. 일단은 제가 먼저 일단 확인하고 확인하고. 왜냐면은 약간 쉽사리 확인 못 하겠더라고요. 예,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 순간이. 예,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눈으로 막 가리고 지금 난리 났었어요. 예, 이렇게. 가리고 아 이거 어떻게 보지 이렇게 한 10초 정도 계속 이러고 있다가 예, 최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예, 최종 합격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예, 됐다. 예.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아버지가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덤덤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티는 안 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한번 안아드렸습니다. 와, 그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렸었습니까? 둘 다 눈물 안 흘렸어요. 아. 가장 힘들 때 어떤 게 본인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형이랑 그 형수님, 형수님이 말해주는 멘트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극을 저한테 정신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 선배들이 임용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용을 대하는 태도 정말 중요하죠. 태도, 마인드 관련된 음. 그런 조언들이 저한테 엄청 힘이 됐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휴식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보는 거였습니다. 아,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딱 보장해주는 거 네, 맞죠? 그렇죠.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좀 옛날 영화들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네, 맨 오브 오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맨 오브. 네네. 이 두 가지 영화를 한 20번 넘게 안 봤을 거예요. 와, 진짜. 같은 영화긴 한데 주인공의 입장에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역경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저한테 많이 대입했던 것 같아요. 임용 이거 하나 뭐라고 약간 발버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서 약간 위로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5번의 시험을 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네네. 어떤 부분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시험치는 1년차 때부터 해서 마지막 붙는 그 6년차 때까지 해서 문제점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게? 네, 새로운 게 계속 나왔고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얻은 건 뭐냐면은 시험 치는 그 당일날에 컨디션 관리가 당일날 마인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험 당일에도 나 지금 모의고사 치러 가는 느낌이다. 나 지금 모의고사 치러 온 거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먹을 거도 이제 제가 진짜 시험 당일날 먹을 수 있는 그냥 간편식 이런 것도 챙겨갔었고 아침에 가서 교육학 관련된 내용 살짝 훑어보고 그렇죠. 쉬는 시간에 그리고 2년차 때까지는 막 공부할 거 엄청 챙겨갔었어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뭘 하는데 정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5, 6년차 때부터는 공부할 거 진짜 거의 안 챙겨. 정말 제가 썼던 오답노트 한 권, 진짜 딱 한 권.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그 강론서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눈 감고 명상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시험을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왜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렇죠. 머릿속에 든 거는 다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 많죠. 정작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면 정말 원하는 정답을 인출해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파악했으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답변의 형식으로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꺼낼 수 있는 인출 능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출 능력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을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답변의 형식으로 다 정리를 했었어요. 5년차 시험 볼 때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점수가 조금씩 올라갔었거든요. 한 4년차 때까지는 올라갔었다가 5년차 때 팍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기 시작해요. 약간 장수생들의 오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넓게 펼치는 개념.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기본 개념도 다 알아. 난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봤어. 그렇죠. 부속도 다 해봤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모를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생각이 좀 사로잡혔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출에 관련된 알맹이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음. 제가 조금 간과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근데 진짜 방금 중요했던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걸 문제를 봤을 때 적어내는 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문제로 이런 형식으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을 적어보는 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뭐 위로나 격려나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맞죠? 왜냐하면 임용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진짜 도 닦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절차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장수생들 입장에서 제가 격려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약간 자극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위로나 위안보다는 저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저한테 훨씬 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체육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내가 진짜 체육교사에 걸맞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나 이 학생들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정말 계속 자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지를 계속 자문했었고 거의 몇 점 차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차에서 준비를 하실 때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찾고 실수했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탐색하고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누군가의 위로나 이런 격려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부분이 조금 지금 잘못되었고 또는 고쳐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 교과 선생님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져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6년 동안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필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전공 안에서 생리학이라는 그런 네. 학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마 휴먼 퍼포먼스와 파워 생리학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한테는 휴먼 퍼포먼스와 파워 생리학이 네. 보는 순서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순서, 저만의 순서대로 정리를 다 해서 보기 쉽게 다 정리를 해놨고 추가적으로 생리학과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에 관련돼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접목시켰어요. 근데 이 작업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올해 공부하다 보면 내용만 봐도 이 내용은 뭐 98년도 기출에 나왔고 이 그렇죠. 내용은 2002년도 기출에 나왔고 네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실기적인 부분에서는 6년 동안 계속 부상을 쳤었는데 그래서 실기 치게 될 때 당연히 외부인 출입은 금하게 될 거예요. 외부인 출입은 금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실기 치는 그 장면들을 다 봤어요. 네, 잠입을 했죠. 잠입을 했던 거죠. 잠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잠입을 하는 도중에 들킨 적이 있었어요. 시험관님이 뭐야 이러면서 당연히 뭐야라고 하죠. 뭐 정체를 모르는 이제 시커먼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보게 되고 2차 실기에 대한 궁금증이 그리고 궁금증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지? 솔직히 제가 직접 눈으로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저한테 스스로에 대한 또 동기부여. 내가 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꼭 있고 만다.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를 많이 했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몰래 들어가서 좀 봤는데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교사가 되고 난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삶은 네, 만족도는 교사 180도로 변했다고 말해요. 180도를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 엄청 많이 바뀌었고 삶의 질도가 높아졌는데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발령받기 전에 이제 신규 교사라면 들어가는 연수원이 연수원, 이제 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고 하겠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그렇죠. 부족할 수 있고 2월 달부터 해서 신학기 준비 기간 그렇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으니까.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멘붕 아닌 멘붕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솔직히 준비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전혀 처음 접하는 전혀 업무다 보니까. 모르고 이게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감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3월 때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니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학교 가고 난 뒤 한 3월 달쯤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형님 내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근데 그만두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학교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까? 근데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6년을 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자,